안녕하세요. 칼리쌤과 함께하는 인생이 즐거워지는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강의 수강하는 방법과 카페에서 동영상 강의를 한글 파일로 정리한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초반은 꼭 필요할 것 같아 정리해 놓고 오프라인 강의 때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수강생분 중에 파일을 요청하셔서 이 기회에 동영상 강의를 한글 파일로 정리한 자료를 동영상 강의와 함께 올립니다. 하지만 한글 파일은 동영상 강의를 위한 보조용이고요. 동영상 강의를 반복 시청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먼저 카페에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인터넷을 실행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안이 취약하고 아마도 곧 서비스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로미움 엣지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겁니다. 이 모양 아이콘이 예전에 사용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고요. 이 모양 아이콘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로미움 엣지입니다. 저는 크로미움 엣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건데요. 크로미움 엣지가 없는 분들은 원래 자주 사용하시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크로미움 엣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실행되면 우리 복지통신 카페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복지통신 카페에 접속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다음을 클릭해서 카페를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다음 클릭했을 때 자동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카페를 클릭하고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강주 전남 지부를 클릭합니다. 카페에 접속을 했으며 왼쪽 메뉴 중에 스마트 기초반 월금을 클릭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제17강 홈화면 배열 앱스 버튼 추가 홈화면 잠금 3월 5일 강좌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클릭합니다. 하단에 동영상 강좌가 나오고요. 그 밑에 제가 정리한 파일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일단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으면 가운데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안녕하세요. 칼리쌤. 제가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일시정지를 한 이유는 일단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전체 화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전체 화면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을 크게 만듭니다. 화면이 커졌는데 동영상 더보기가 나오면 오른쪽에서 X를 클릭해서 닫습니다. 닫고요. 이어서 다시 듣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안 들어져요. 그러면 다시 동영상 더보기 이 부분에 X 하시고요. 아무 데나 한번 클릭을 합니다. 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렇게 영상이 실행이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홈화면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화면 설정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기존 일단 또 일시정지 했습니다. 이제부터 일시정지하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는
자판에서 제일 아래 제일 긴 키를 말합니다. 띄어쓰기 하는 키를 말합니다. 일시정지 하고요. 다시 플레이하고 싶으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릅니다. 자판에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비슷하니 실행이 되죠? 참고하셔서 자신의 다시 스마트폰에 맞는 기능을 찾아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 화면을 설정하기 위해서 홈 화면 빈 곳을 꾹 누릅니다. 이때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 정지를 합니다. 지금 일시 정지를 한 이유는요. 선생님들 스마트폰도 따라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 정지 시켜놓고 선생님들 스마트폰에서 홈화면 빈 곳을 꾹 눌러서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어서 듣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하단에 설정을 터치합니다. 제가 다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마트폰에서 따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정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설정을 터치하라 그랬는지 뭐 해라 그랬는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러면 영상 화면을 5초 뒤로 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방향키라고 있는데요. 화살표 4개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왼쪽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한번 누르면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5초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 전 상태로. 한 번 더 누르면 10초 뒤로 이동합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5초 뒤로 이동하니까 제가 2번 눌렀으니까 지금 10초 뒤로 이동한 겁니다. 10초 뒤부터 다시 듣고 싶으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서요. 꾹 누릅니다. 하단에 설정을 터치합니다.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설정이라네요. 저도 제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듣기 위해서 자판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제일 위에 홈 화면 구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홈과 앱스 화면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과 앱스 화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홈 화면 따로 앱 화면 따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홈 화면으로 이동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일시정지 했습니다. 저도 한번 홈화면으로 가보기 위해서요. 저도 홈화면으로 갔습니다. 일단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어서 듣습니다.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을 살짝 위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앱 화면이 나옵니다. 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정지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서 홈화면을 살짝 위로 올려서 앱화면이 나오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살짝 위로 올려서 앱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다음 장면을 듣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다시 살짝 위로 드래그하면 다시 홈 화면이 나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저도 살짝 위로 드래그해서 홈화면으로 이동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화면을 살짝 드래그해서 홈화면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어서 강의를 듣습니다. 홈 화면과 앱 화면을 구분하는 방법은 하단에 이런 페이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이콘으로 구분해서요. 다시 제일 하단에 고정 아이콘이 있으면 홈 화면입니다. 제가 앱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살짝 드래그해서 앱 화면 가면
하단에 고정 또 아이콘이 제가 없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정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마트폰으로 앱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서 고정 아이콘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앱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니까 고정 아이콘이 없습니다. 다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앱 화면입니다. 그리고 앱 화면에는 앱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다시 란이 스페이스바를 나옵니다. 눌렀습니다. 저도 앱 화면에 검색이 있나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앱 화면 위에 검색이란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듣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앱 화면입니다. 다시 빈 곳을 살짝 위로 드래그해서 검색란이 상단에 없고 하단에 고정 아이콘이 있으니까 요거는 다시 홈 일시정지하고 화면입니다. 저도 홈화면으로 가서 위에 검색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하단에 고정 아이콘이 있나 없나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판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정지하고 따라하시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영상을 실행시키고 다시 또 따라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일시정지시키고 다시 또 듣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스페이스바는 한 번 누를 때마다 일시정지, 동영상 실행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를 다시 듣고 싶으면 방향키에서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면 5초 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5초 전의 영상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누르면 10초, 세 번 누르면 15초 전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잘 이용하셔서 강의를 따라 하셔야지 강의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실행시켜 놓고 스마트폰에서 따라 하려 그러면 내가 따라하는 동안에 벌써 강의는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정지 시키고 따라하시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강의와 함께 올려놓은 유인물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강주전남지부 카페에 접속하시고요. 왼쪽에서 스마트 기초반 월금을 클릭합니다. 제가 제17강 홈화면 배열 앱스 버튼 추가 홈화면 잠금에 인쇄물을 올려놨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아까 들었던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그 밑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 제목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파일 받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파일 받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저는 점점점을 누를 건데요. 혹시 인터넷 버전과 윈도우 버전이 좀 다를 경우는 여기 하단쯤에 열기, 저장, 취소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장 옆에 세모 삼각형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저장할 경로를 정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파일 열기를 하면 저장된 파일이 바로 열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점점점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폴더의 표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다운받은 파일이 보입니다. 위에 경로를 보면 내 PC의 로컬 디스크의 사용자의 칼리에 다운로드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제 PC이기 때문에
제 닉네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운받아 놓고 다음에 여기 찾아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다 최소화 시키고요. 요것만 남기고 뒤에 화면들은 다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해도 되고 다 닫아버려도 됩니다. 다 닫고 요것만 남기고 요거를 다시 바탕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나와서 저장이 됩니다. 오늘은요, 카페에서 동영상 강의를 효율적으로 수강하는 방법과 제가 올려놓은 인쇄물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